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어그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시장이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지금 이런 흐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캔들 하나를 배우더라도 다룰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씩 들어가면서 체화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있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상한가예요. 상한가. 제가 상한가에 대한 내용은 뭐 조금씩 여러 번 다루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논문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빡 주목하자 이게 어그로잖아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어그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그로를 끄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매집을 할 때 어그로를 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기. 흔들기를 할 때도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세 번째는 매도를 할 때 어그로를 끌어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할 때 이 종목이 좋아 보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게끔 유도를 하는 게 어그로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그로가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한가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상한가에 가게 되면은 진짜 뭐 잡주여도 모든 사람들이 그 종목은 한 번씩 클릭을 해본단 말이에요. 뭐 오늘 어떤 종목이 갔는지 보면은 뭐 잡주? 잡주라면 UDM텍 이거 이런 거 아십니까? 이 잡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종목이죠. 아, 잡주는 아니구나. 시가상장주구나. 예,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종목임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제가 클릭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러한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니까 특히 상한가가 가고 다음날 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가 갭이 뜨죠. 뭐 시가 갭이 뜨고 밀리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단 상한가를 갔다는 건 세력들이 작전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완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좋으니까 너네들 사라. 이 종목을 사서 나에게 수익을 줘라. 이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상한가는 대부분 이러한 상한가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간단히 이제 클로버옷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이런 흐름. 네, 이런 흐름에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던 구간을 체크해 보면, 이런 구간, 그리고 뭐 밑에도 있었지만 이건 차치하고,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됐을 때, 이런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상장이 이제 10월이죠. 이런 매물대에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 구간을 뚫어 올리는 상한가. 제가 어떤 매물대를 뛰어넘는 상한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이 상한가를 발생시킨 이유는, 야, 너네들 나 좀 봐라. 너네 물량을 좀 내놔라. 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물량을 갖고 오기 위해선 당연히 주목을 끌어야겠죠. 그냥 조용히 올라서 지네들 본전도 온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만드는 이유는 앞에 매물대를 도달하면서 상한가를 만드는 이유는 너네는 매물을 한번 내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파 구간도 만들면서 물량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물론 그게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자, 그 뒤에 흐르는 이 상한가는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이쁘게 발생을 하죠. 이런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얘는 뭐죠? 돌파예요. 돌파를 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겠죠. 왜? 상한가를 갔다는 건 강력한 호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분위기 보시면 그 로봇테마주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로봇테마주들이 상승 랠리를 갔던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흐름이랑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은 이런 강력한 상승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시장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시작했던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갖고 와서 길게 한 달 동안 이 물량들을 계속 매집을 해요. 그죠? 매집을 하죠. 그러니까 매집 구간은 이미 이 밑에서 이렇게 존재를 했던 거고, 실제로 매도를 나갈 때는 당연히 어그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발생시키고 이후에 물량이 조금 많으니까 이 캔들 하나에 매도할 수는 없겠죠. 물량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계속 발생시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런 흐름에서 어떤 힌트들을 얻기 위해 뒤의 흐름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끌고 어그로를 끌어서 물량을 내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뒤에 이런 뭐 돌파 구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내는 건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 이후에 상승 구간에 따라잡는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구간들만 이제 피해도 평소 그렇게 추격해서 매매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흐름에서 시장에 어그로를 끌고 물량을 내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일날의 흐름에서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상한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림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는 다릅니다. 제가 클로봇의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 구간을 이렇게 상한가로 부딪히게 됐을 때 이후에 수렴을 하다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보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미 밑에서 파동을 준비했던 구간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를 하면서 올라오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 자체도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의 경우는 좀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하니까 당일 상한가에 매매를 마무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도달시켜 놓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이 상한가 위에 가격을 돌파를 가면서 계속 의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이제 주말에 다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어떤 뭐 영화라고 합시다. 영화에 사람들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일단 광고를 때려야겠죠. 뭐 유튜브든 TV 광고가 됐든 일단 광고를 때려야겠죠. 그 광고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판촉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량을 많이 정리를 하게끔 파동을 만드는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한가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보통 이 종목이 이제 물량을 매도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상한가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나중에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어그로에 대한 내용이 한번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어그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상한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집중도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꿈비를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흐름에서 자, 4월 4일일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이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재료였냐면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책주로 저출산 관련으로 얘가 주목을 받았어요. 이전에서도 그런 상승을 만든 재료들이 전부 다 그런 재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정책 테마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면은 얘도 항상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게 되고 다음날 흐름을 제가 딱 봤는데 다음날에도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을 해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얘는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한 흐름이잖아요, 상한가는. 자, 그럼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미 그리고 조금 빨리 진입한 분들은 금요일 날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받겠죠. 여기에서도 어그로가 끌리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상한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그로가 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세력 입장에서도 매도를 하는 위치일 수밖에 없겠죠. 자, 대신에 얘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앞에 매물대가 강하게 하나 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매물을 무조건 여기에서 정리를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거든요. 보시면 상한가를 아침에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만들었냐? 이 상한가로 일단 광고를 때려놨죠. 나 이제 너네 이 종목 좋다. 이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네 이거 사라 라고 광고를 때린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온코니 테라퓨틱스랑도 같은 원리죠. 결국에 이 상한가라는 자리를 형성을 했을 때 보통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하시죠. 다시 개파락했다가 상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세력들이 한번 만들어주고 이게 VI 걸었던 자리예요. 그런 데서 물량을 한번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물량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그로를 끌어서 일단 맛만 본 거예요. 앞에 매물대도 있으니까 맛만 보고 이후 손절을 한번 받아내고 그 다음에 진짜 돌파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페이크라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상한가에서 배웠고 이제 페이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런 구간을 내가 낚이지 않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가 진돌파라고 할게요. 진돌파, 진짜 돌파. 여기는 이제 여기도 진돌파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는 그런 흐름에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티드 랩도 비슷한 경우죠. 얘도 아마 일자리 관련 그 정책 테마주로 올라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보시게 될 때요. 크게 상승이 가는,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이 가는 상한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자, 이런 상한가를 만드는 건 일단 어그로를 끄는 행위임과 동시에 어떤 주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매집 구간이 여기 8,000원 정도 되겠죠. 8,000원 정도보다 위에서 매도를 하면 좋은데 8,000원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 아예 가격을 여기서 올려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을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갭을 크게 띄워버리죠. 어쨌든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그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장이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시가부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요. 아침부터 이 종목을 정말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했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상지건설. 이제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점상 구간을 만들어 가게 됐죠. 제가 이거를 점상에 대해서 영상을 오픈 영상으로 짧게 찍은 게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제가 따로 설명을 거기선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쭉 가격을 끌고 올라온 이유는 내가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이 상지건설의 세력이 원하는 매도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그런 가격까지 갈 때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재료로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대선주와 같이 이렇게 큰 재료를 붙일 때만 이렇게 올리면서 대놓고 작전을 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 나중에 상패됩니다.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100% 상패돼요, 이런 거는. 어쨌든 예, 그런 흐름을 만들 때 여기서 한 3,000원 되는 가격에서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위에서 내가 팔고 싶으니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했어요. 100%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어그로를 깊게 찌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런 변동성들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한 몇 개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예요. 뭐 거의 상패까지 내려가 있겠죠. 네,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흐름이라면 시장에서 거의 원탑으로 어그로를 끌었겠죠. 이런 구간들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점상이란 건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카티스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상한가랑 점상을 같이 설명을 드려요. 우리는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어그로에 대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상한가라는 캔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캔들도, 이런 빨간 캔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점상을 가는 거는 정말 강력한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점상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점상을 가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몰빵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그걸 이제 이해하실 정도까지 제가 강의가 진행되면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점상 구간을 가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어그로가 끌린다. 그리고 대부분 매도를 위해 이런 구간들을 만든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점상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자, 그리고 SY를 보시면 이때 아마 재건이었을 거예요. 얘가 안쓰럽게 좀 끝났는데,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유지되지 못하죠. 왜냐면 이미 크게 이전에도 재건으로 많이 해먹던 종목이라서 이런 구간에서 많이 해먹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상한가를 가는 패턴 자체도요,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상한 거래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됐냐면, 아침에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을 받았다가 위에 종가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죠.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어그로 이제 3편에서 이거 설명드릴 건데, 종가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붙어요. 여기에서. 왜냐? 시장에서 종가에 보통 종가 매수하려고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서. 근데 이제 내가 뭐 여기서 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종가에 이렇게 막 올려요. 그럼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죠. 그것도 어그로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많이 따라잡는데, 심지어 그런 구간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날에도 보면은 얘가 이 상한가에 모든 물량을 매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가격을 지켜주고 다시 이 상한가를 돌파를 가면서 물량을 넘겨요. 그 다음에 시세는 마무리가 되죠. 참 조잡한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이제 당하면 억울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물론 매매를 잘해서 수익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세력이 만드는 그런 자리에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얘네들 뭐 보이스피싱 범이나 동일한 애들인데 그거에 당하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일단 그런 의도들을 내가 안 당하려면은 이런 구조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MCG예요. 자, 얘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3월 17일 날 올렸던 영상도 물론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요, 제가 나중에 상한가의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상한가는 매집을 하는 상한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80%는 매도를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고, 20%는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매집을 하는 상한가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얘가 매집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상장 고가, 여기서 상장했던 물량들이 있겠죠. 여기서 많이 거래가 터졌으니까. 예, 여기서 물렸던 그런 트레이더 투자자분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자, 4,090원 정도로 합시다. 4,100원에 할게요, 그냥. 4,100원보다 이 SMCG 세력은 4,100원보다 거래가 터지면은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상한가 다음 날에는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요. 어그로가 끌리니까. 자, 근데 이 경우에도 어그로가 끌리겠죠. 어쨌든 매집하는 상한가든 그냥 만든 상한가든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상한가 갔다 하면 다음 날에 더 가겠구나. 게다가 또 여기 상한가 가게 되면은 여기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신고가 구간도 마찬가지 찔러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것도 나중에 또 다룰게요. 그럼 이런 상한가 다음날 갭이 뜨게 되면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60억 터졌잖아요. 여기서 우르르 달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 세력 입장에서는 이 라인보다 위에서 정리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달려드는 그 단타 개미들이랑 굳이 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얘는 뭐죠? 흔드는 거죠. 우리가 개미털기다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개미털기는 이런 거예요. 일부러 얘네들이 물리게끔 상한가 다음 날에 수급이 쏠리니까 물리게끔 만들고 이후에 여기를 한번 소화해주죠.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진돌파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3분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실제 종목이 탄생을 할 때, 이 종목이 상한가로 탄생을 할 때는 여기선 어쨌든 매매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날에 시가에 여기에서 다른 개미들과 우르르 같이 달려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매집하는 상한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살려간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여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런 구간들을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배우면서 이 파동,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뭐 어디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20%의 수익 구간을 단타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캔들이 나온 이후에 여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개념은 부족합니다. 더 알려드릴 내용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꼬이는 구간은 내가 진입을 하지 않고 이후에 진짜로 슈팅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매매는 여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을.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진짜 돌파를 가는 종목, 그리고 이런 페이크를 주는 종목, 이런 구간들을 잘 체크해 보셔가지고 내가 어디서 진짜로 매매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한택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정말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자, 한택의 경우를 보시면요. 제가 이거 4월 10일 날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택의 경우를 보시면 파동을 준비한 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죠? 여기. 자, 그럼 이 구간을 돌파를 가게 됐을 때 신고가를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약간 페이크를 한번 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야, 너네 시가에 이렇게 갭이 크게 떴고 신고가니까 야, 너네 매수해봐라 라고 여기서 꼬드긴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어그로 방법이죠.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죠. 아까 그 SMCG처럼 아침에 어그로를 끌었던 애들을 여기서 처리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올렸죠? 종가의 상한가를 들어가요. 자, 종가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 돌파죠. 돌파를 가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38,200원보다 높은 구간이 터질 때 세력들의 물량이 정리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상승 구간에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의 어그로를 쫙 끌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모든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달려들겠죠. 그죠?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조금 넘기면서 추격하는, 그러니까 돌파에 추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제가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 최고가 돌파 구간을 종가로 만들어 놨죠. 제가 종가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로. 이런 구간에서 물량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앞에서 쭉 올라오면서 진짜 돌파 구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작종을 알리는 거죠. 이 상한가가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도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게 꾸며야 돼요. 그때 상한가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일단조까지 보시면, 자, 이전에 3월 달에 여기에서 3월 4일 날 상한가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이 상한가를 만들고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은 다음날에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한일단조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매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고 어그로를 끌고 시가를 쫙 띄우면서 여기서 매물을 정리를 합니다. 거래대금도 여기서 많이 터졌죠. 그죠? 자, 어때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상한가의 어그로도 끌리고 시가의 어그로도 끌리고, 자, 여기에서 매집됐던 물량들이 여기에 다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거래대금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눌림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미리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눌림 매매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종목이 모두 세력들이 작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실패하는 거죠. 눌림목 매매에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알 수 있으면 눌림목 매매 안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어그로를 어떻게 끌어서 물량을 정리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은 매매를 하는 것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도 오늘 하나 만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그날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대화제약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에서 상한가를 형성을 했죠. 그럼 얘는요 그냥 이렇게 죽지 못합니다. 무조건 이 위에서 지금 어그로를 다 끌어놨잖아요. 네, 무조건 이 위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런 윗구간, 이 위에서 거래가 터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내려옵니다. 더 가든지 더 가는 건 자기 마음이겠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내일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 말고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했어요. 자, DSC를 보시면 제가 계속 그만한다 했는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도 보시면 여기 신고가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신고가일 거예요. 그죠? 여기가 신고가에 해당하는데 신고가를 점상으로 넘어버렸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고가. 그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뭐, 좀 오래된 매물대긴 하지만,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데, 그거를 점상으로 돌파했다. 이거는 보통 재료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뭐죠? 위에서 거래량을 반드시 이후에 발생을 시키겠죠. 어그로가 쫙 끌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셔야 돼요. 이런, 그냥 뭐, 잡주, 뭐 펜스타일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 거래가 터지는 상한가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데 대화작 이런 게 이제 좋은 상한가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죠. 이전에도 보시면 매물대에 걸리는 상한가는 다음날 추가적인 돌파 구간이 나오죠. 제가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그로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히 다뤄봤고, 첫 번째 시간이죠. 어그로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해서 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종목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만든 상한가는 어떠한 의도일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일어나는 상한가는 뭐든지 다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이 상한가는 매집인지 매도인지 아니면 흔들기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의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에 다른 어그로 내용으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